안녕하세요. GV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일정을 체크해 드립니다. 2026년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지원 공고가 떴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고민하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청 기간과 데드라인입니다. 접수는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은 2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 날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기 마감의 이유입니다. 이번 공고에는 선착순 경영진단 2,500건 내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전국에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500명은 순식간에 찹니다. 사실상 1월 30일 10시 오픈런으로 승부가 결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접속 인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10시 PC 앞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지원 대상인지 팩트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V 컨설팅입니다. 선착순 안에 들더라도 자격이 안 되면 탈락입니다. 올해 바뀐 지원 대상 요건 현실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 2025년 1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올해나 작년 말에 개업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매출 감소 구간별 전략입니다. 정부는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 10% 이상에서 50% 미만인 경영위기 소상공인입니다. 작년엔 이 구간만 있었죠. 가장 일반적이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올해 신설된 매출 감소 50% 이상 구간입니다. 물론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난 경우 회생 가능성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10% 이상 감소 구간에 해당하시는 대표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셔야 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었다면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신청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3편에서 절차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GV 컨설팅입니다. 이 자금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입금이 되는 자금이 아닙니다. 자금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허들,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필수 사전 교육과 진단입니다. 온라인 신청에 성공하시면 가장 먼저 6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사업장에 2회 방문하여 현장 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때 우리 가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입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이 주어지면 이렇게 쓰겠다가 아니라 이 자금으로 어떻게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평가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서 최종 합격자가 가려집니다.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가의 진단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는 셈입니다. 합격하고 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4편에서 합격 후 필수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V 컨설팅입니다. 발표 평가에 합격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협약 체결 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협약 체결과 재기 실전 교육입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 공단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총 20시간 이상의 재기 실전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 이수의 조건입니다. 바쁜데 온라인으로 대충 들으면 안 되냐고 물으시지만 안 됩니다. 20시간 중 7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게 문을 잠시 닫거나 직원을 고용해서라도 이 시간은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선정은 취소됩니다. 이 교육까지 마쳐야 사업화 자금이 집행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부담금 문제 5편에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GV 컨설팅입니다. 작년까지 희망 리턴 패키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부담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표님들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과 달라진 자부담 비율입니다. 작년에는 자부담금 중 현금을 50%나 준비해야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내 돈 수백만 원을 현찰로 넣어야 했으니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고를 보면 현금 부담 비율이 30%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70%는 임차료나 인건비 같은 현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대표님이 통장에 넣어야 할 현금 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나이스한 조건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망설였던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현금 부담은 줄고 지원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사후관리 의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V 컨설팅입니다.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제 쓰는 것보다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랏돈 쓰기가 쉽지 않다는 말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예산 집행의 원칙입니다. 지원금은 대표님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처음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집행계획에 맞춰서 써야 합니다. 계획에 없던 기자재를 사거나 엉뚱한 곳에 쓰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입니다. 모든 자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나라 도움을 통해 등록하고 이체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꼼꼼히 챙기셔서 시스템에 등록하시고 사업이 끝나면 사업화 완료 보고까지 마치셔야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1월 30일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긴 여정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자금입니다. GV 컨설팅이 대표님의 성공적인 재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